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를 둘러싼 규제론이 금융당국을 넘어 정치권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과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가 확대되면 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유가 증권시장 거래 대금 비중은 지난해 말 27.9%에서 지난달 말 63.5%까지 치솟으며 자금 집중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한은은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쏠린 상태에서 레버리지 ETF의 매매가 한 방향으로 몰릴 경우 매일 이뤄지는 리밸런싱과 차익 거래가 반복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당시엔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 등 긍정적 효과를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정반대로 금융안정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워 레버리지 ETF에 대한 경계 수위를 대폭 높인 겁니다. 정치권도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코스피가 카지노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기대했던 해외 자금 유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시장 변동성만 키우고 있다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놓고 증권업계 일각에선 시장 변동성 확대는 출시 전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사안이라며 정부가 상품 출시를 승인해놓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상장 폐지 등을 통해 시장에 전가하려는 건 정책 일관성을 깨뜨리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한 기자, 코스피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종목별로 보면 양극화가 심각해졌어요. 네, 이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1조 클럽이 지난 4월에 400개가 넘었었는데 두 달 만에 310개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1조 클럽 기업은 405개로 사상 처음 400개를 돌파했습니다. 당시 코스피 6,690선이었는데요. 그런데 코스피가 8,000선을 회복한 지금은 1조 클럽이 314개로 두 달 만에 91개, 22.5%나 줄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타격이 컸습니다. 4월 말 137개였던 코스닥 1조 클럽은 두 달 만에 78개로 43%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의 10조 클럽은 79개에서 71개로 10% 정도만 줄었습니다. 최근 상승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되면서 지수는 오르는데 중형주 이하는 오히려 소외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거죠. 또 지난 5월 말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이런 쏠림을 더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방금 말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해보니까 사실 문제가 참 많아요. 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지난달 괴리율 초과 공시가 57건이나 됐습니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차이를 말하는데요. 괴리율이 커질수록 실제 가치와 다른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발생한 에이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괴리율 사고인데요. 당시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 주가는 8%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 ETF는 오히려 50% 가까이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래라면 15에서 16% 정도 하락하는 게 정상적인 움직임이었는데 장 마감 직전 이 가격을 받쳐줄 주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가 주문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순간적으로 크게 뛴 겁니다. 당국은 이 사고를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LP들이 장 막판 이상 현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인재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LP는 증권사가 맡은 유동성 공급자로 ETF 가격이 실제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매수 매도 주문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LP 평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거나 계리율 사고가 난 운용사에는 다음 상품 상장 심사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 예탁금 기준을 높이거나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장 영향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 다른 종목으로 이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보다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제도 도입을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다만 최근 증시 변동성을 모두 이 상품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또 출시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품을 너무 성급하게 손보면 오히려 시장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3% 이상 또 하락하며 7,300선까지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부터 급격히 방향을 바꾸더니 오후 들어 8,000선을 회복하고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결국 5.7% 오른 8,08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폭이 758포인트로 역대 2위였습니다. 삼성전자 8%대, SK하이닉스는 10%대 급등하며 각각 30만 원과 240만 원 선을 되찾았습니다. 남는 데이터 센터 자원을 외부에 팔아 클라우드 사업을 벌이겠다는 이른바 메타발 악재로 미국 반도체주는 연이틀 하락했지만 우리 시장은 이미 소화한 악재로 판단하고 긍정적인 소식에 더 주목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긴축 가능성을 낮춘 점과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7일에 예정되어 있고 SK하이닉스 ADR 상장도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의 나쁜 이벤트냐 오히려 좋은 이벤트.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 쏠림이 심화되며 같은 호재와 악재에도 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개 상품의 하루 거래 대금은 본 주식의 62%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미국 엔비디아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상품 거래 대금이 본주의 1~2%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극심한 변동성 속에 개인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했다 갚지 못해 주식이 강제 처분되는 반대 매매 규모도 지난 한 달 동안 1조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